볼게요. 86쪽. 벡터의 뜻. 벡터가 우리 그 계획표에도 있지만 평행 벡터가 크게 두 개인데 내용이 좀 있어서 세 번에 나눠서 한다고 돼 있어요. 오늘 혹시 다 못 나가면 수요일에 마저 나가면서 아무튼 세 번에 걸쳐서 벡터 1 오늘 하는 벡터 연산과 두 번째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이 벡터 끝까지를 세 번 정도에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먼저 벡터의 뜻을 보면 벡터는 뭐라고 생각하면 이거예요. 화살표 거기서 나와 있는데 화살표인데 뭐냐면 이 화살표라는 건 얘랑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봐도 얘랑 얘는 다르죠. 쟤는 북동쪽으로 올라가고 얘는 남서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뭐야? 벡터의 뜻 첫 번째 뭐? 방향이 있어. 그 다음에 딱 봐도 얘랑 얘가 다를 것 같다는 건 보이잖아요. 그죠?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크기가 있는 것이 바로 벡터예요. 벡터는 방향과 크기가 있어. 크기랑 방향. 방향은 말 그대로 이리로 간다. 방향이 이리로 간다. 아, 크기는 얘는 요만하고 얘는 요만하네. 그래서 걔네들을 자꾸 애매하게 여기다, 여기서 저기로 간다 그러면 애매하니까 그걸 각각의 이름들을 하나씩 붙여주려고 해요. 그냥 여기로 간다 애매하죠. 어디로 간다가 애매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명칭을 좀 붙여주려고 해요. 근데 크기랑 방향이 있는 게 있고 우리가 그냥 그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들이 크기랑 방향이 있는 게 있고 크기만 있는 게 있어요. 크기가 있다. 얘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는 스칼라라고 해요. 얘는 벡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거. 얘는 크기만 있는 거. 그래서 예시들을 한번 보면 크기랑 방향이 모두 있는 거, 얘는 크기만 있는 거. 예를 들어보면 얘는 속도. 거기에 대응되는 건 속력이야. 그러니까 속도 그러면 나는 북쪽으로 시속 100km/h로 간다. 속력은 지금 차에서 본인 차를 탔을 때 아니면 버스를 탔을 때 지금 몇 킬로로 가는지만 나와 있죠. 방향은 안 나와 있지. 그런 것들이 스칼라, 방향까지 나와 있는 게 벡터. 그 다음에 높이. 얘는 길이. 길이는 내가 이 분필의 길이는 이렇게도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높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높이 방향이라고 얘기하죠. 지구 중심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쪽을 우리가 높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시각. 현재가 몇 시냐? 2시 35분. 이건 시각. 시간은 백으로 가지 않고 무조건 증가만 하고 있죠. 2시 34분으로는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계속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만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벡터.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거, 크기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한다. 물론 다음 주 벡터인 것은 이렇게 묻는 학교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잘 묻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는 두자. 한번 보시면 속도, 힘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것을 벡터라고 한다. 그리고 크기만 있는 것을 스칼라라고 한다. 그렇죠? 그 밑에도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방향이 주어진 선분을 이용한다. 방향이 주어진 선분. 왜? 직선은 크기가 없이 쭉 나가니까 선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로냐? 그래서 얘를 주로 점은 대문자로 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시점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종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벡터를 뭐라고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내기로 해요. 그래서 요 화살표 끝이 있는 게 종점, 여기가 시점, A부터 B로 가는 벡터구나. 그지? 그러면 내가 BA는 이거의 방향이 반대겠죠. 쟤는 아예 반대로 가는 벡터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 B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것을 우리는 역벡터라고 불러요. 역함수 뭐 이런 것처럼 역벡터, 방향이 반대인 것을 역벡터라고 해요. 얘를 시점, 종점이라고 얘기하고 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고 크기는 이렇게 나타내고 얘는 화살표의 길이라고 하기로 한다. 되겠죠? 네,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다. 만약에 이걸 내가 한 문자로 표현하기도 해. 한 문자로 그러니까 얘를 또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는 걸 한다. 한 문자. 대신 한 문자를 나타냈을 때는 어디가 시점이고 어디가 종점인지는 모르죠. 이렇게 두 문자를 나타내야만 여기가 시점, 종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한 문자를 나타낼 수 있긴 하지만 얘는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얘가 더 정확한 정보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위 벡터라는 건 뭐냐면 이 화살표의 길이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불러요.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겠지만 문제 풀다 보면 크기가 1인 벡터를 구하라 아니면 어느 쪽인 방향으로 북동쪽으로 가는 단위 벡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0벡터입니다. 0벡터는 뭐냐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거. 시점이 종점인 벡터야. 이걸 우리는 0 위에 화살표라고 써요. 아까 말했지? 크기만 있는 건 스칼라. 얘랑 얘는 달라. 얘는 그냥 크기만 0인 거고 얘는 크기는 0이지만 방향은 모든 방향이 다 가능한데 그냥 출발만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고 얘는 0벡터 나타내고 방향은 생각하지 않는다. 방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얘랑 얘랑 구별해서 써야 돼. 그래서 그거 써. 0벡터는 이게 아니라고. 이 멘트만 써줘요. 그렇죠? 다른 건 안 써. 다 있는 얘기를 제가 그냥 설명한 거니까 요것만 적으시면. 그거랑 뭐만 적어줘요? 얘랑 얘. 요 둘만 추가를 해줘요. 다른 건 다 나와 있어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니까 예를 들면 AA 벡터, BB 벡터, 뭐 CC 벡터 이런 것들이 다 0 벡터가 되겠죠. 이거 책에 나와 있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처음 나오는 개념이니까 예시를 통해서 감을 한번 잡아보죠. 그 밑에 바로 볼게요. 길이, 질량과 같이 크기만을 나타내는 양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한다. 방금 얘기했죠. 예. 두 번째, 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에는 선분의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해 나타낸다. 이렇게처럼. 그치? 선분의 길이는 벡터 크기를 나타내고 화살표의 방향은 벡터의 방향을 나타낸다. 예. 세 번째, AA 벡터는 제로, 0벡터, BB 벡터도 0벡터. 같은 벡터들. 밑에 예시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A, B 벡터의 크기는 1이죠. 그것도 A, D 완변의 길이가 다 1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얘는 A, D 벡터랑도 같고 D, C 크기랑도 같죠. 많이 있겠지? 이런 거 다 1이다. 그래서 이런 벡터들은 다 단위 벡터다. 이 벡터, 이 벡터, 뭐 이 벡터 이런 벡터들 다 단위 벡터다 라고 할 수 있고 AC 벡터는 대각선이니까 피타고 정리를 쓰면 바로 알 수 있죠? 루트 2 이렇게 나타내요. 이거 어렵지 않죠? 옆에 두 번째 서로 같은 벡터. 지금까지 뭐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 새로운 내용들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어려운 내용들은 없다. 서로 같은 벡터는 뭐냐면 거기다 줄쳐 크기와 방향이 각각 같을 때 크기와 방향이 각각 같을 때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다. 같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 크기와 방향이 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 되냐?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그 밑에 줄을 쳐요. 평행 이동시켜서 일치하는, 겹쳐지는 벡터가 같은 벡터다. 밑에 나와있죠? 박스 밑에 보면 2번 한 벡터를 평행 이동시켜서 겹치는 벡터가 두 벡터 같은 벡터다. 벡터를 평행 이동시켜서 겹치는 벡터는 같은 벡터다. 그래요? 평행 이동시켜서 일치하면 같은 벡터다. 찾았어요? 평행 이동시켜서 일치하는 벡터가 같은 벡터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벡터를 어떤 벡터랑 일치하느냐는 내가 이렇게 돼버리면 되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데 이 점을 다 4개를 평행 이동시켜서 일치한다는 말은 이 말은 요걸 요로 했을 때 같으면 똑같이 포개어지면 같은 벡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얘는 포개했을 때 일치하지 않지. 시점과 종점이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아까 역벡터라고 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치? 네. 그리고 1번 보시면 두 벡터 A와 B가 서로 다를 때는 그냥 짝대기 그으시면 된다. 설명, 그 밑에 설명은 뭐 특별히 어려운 설명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3번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방금 했지만 역벡터. 그래서 걔는 내가 어떤 벡터가 A라는 벡터 이렇게 있어. 그 마이너스 A라는 벡터는 이렇게 나타내겠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냥 크기는 똑같겠지. 어렵진 않다. 밑에 예시도 보시면 뭐 한번 보고만 넘어갈게. 밑에 87쪽에 그 사각형 있죠? ABCD 보시면 AB를 A 벡터, AD를 B 벡터라고 하면 DC 벡터는 AB 벡터랑 평행이동해서 일치하니까 A 벡터고 CB 벡터는 B 벡터랑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니까 내가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쓸 수 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넘어갑시다. 벌써 그냥 뭉쳐요. 개념을 익히기 거기 되게 쉬워. 그냥 말로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91에 1번 OB 벡터의 시점은 O, 종점은 B. 그냥 아무 상관 다 돼요. 그죠? 2번 DC 벡터의 시점은 D, 종점은 C. 이해돼? 92 AB 그냥 이어버리면 되니까 이건 뭐 초딩도 다 푸니까 패스할게요. 93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AB 길이는 3, AD 길이는 4니까 BC 벡터의 크기는 4죠. BC 벡터는 왜냐 AD랑 똑같으니까. 그지? AC 벡터의 크기는 5. 어렵지 않지? 94 오른쪽 그림을 보고 다음을 구하시오. B 벡터와 같은 벡터 뭐? H 벡터. 그지? E 벡터랑 같은 벡터 F 벡터. 그지? 3번 A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 G 벡터. 보여? G 벡터. A의 역벡터는 G. 4번 C와 크기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 D 벡터. 보이죠? 푸는데 지금 1분도 안 걸렸어. 그러니까 쉽다고. 그러니까 정의만 잘 따라가면 별로 오늘 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다음 시간에 하는 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 근데 오늘 하는 건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벡터가 뭔지 소개만 하는 거랑 그냥 대부분 다 쉽게 풀어. 1번 볼게. 예제 1번 D2랑 서로 같은 벡터를 구하세요. D2랑 같은 벡터 정육각형에서 예제 1번 D2랑 같은 벡터는 BA OF CO. 이해돼? 우리 방향 크기 크기만 보면 안 되고 방향까지 같이 봐야 돼. 2번 BC랑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것은 뭐? EF, OA, DO. 그렇게 세 개만 해서 틀렸어. 왜? CB를 안 해서. CB도 해줘야지. CB도 해줘야 돼. 그렇지? 4개. 그 다음에 3번 BC의 크기를 구하라. 정육각형이니까 1이죠. 뭐 볼 필요도 없고. 4번 AE의 크기를 구하세요. AE는 어떻게 구해? AE는 피타고 정리를 쓰면 되지. 아니면 우리 지금 코사인 법칙 배웠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던지 아니면 피타고 정리를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 보던지 뭐 이런 편한 대로 하세요. 마르모니까.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얘 1, 2분의 1, 2분의 3의 2배니까 3 가던지 아니면 이렇게 피타고 정리를 가던지 아니면 요거를 코사인 법칙을 쓰던지. 최근에 우리가 코사인 법칙 배웠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하잖아. x제곱은 1제곱 2배의 1 코사인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 해서 3. 딱 봐서 알겠죠? 아,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90쪽에 벡터의 덧셈과 뺄셈. 여기서 되게 중요해. 여기는 앞에 거는 이제
너무 상식적인 내용만 있어서 아니고 하나도 어렵지 않았죠, 그죠? 소개하는 정도도 하니까. 벡터의 덧셈과 뺄셈. 오늘은 뭐까지 할 거냐면 덧셈, 뺄셈, 곱셈까지만 할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없어? 나눗셈은 없다고. 근데 벡터의 곱셈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할 거야. 다른 곱셈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할 건데 벡터의 덧셈, 덧셈, 그 다음에 뺄셈.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하기인데 곱하기를 어떤 곱하기를 할 거냐면 벡터 곱하기 벡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라고. 오늘 그럼 하는 곱하기는 뭔데요? 벡터랑 스칼라를 곱할 거야. 즉 실수배는 오늘 할 거야. 그렇죠? 실수배는 오늘 할 거고 얘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벡터 더하기 벡터, 벡터 빼기 벡터, 벡터 곱하기 실수배만 오늘 할 거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좀 빠르면 좀 더 하든지 그건 좀 상황 봐서 할게요. 너무 무리하게 빠르게 안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월수 붙어 있으니까 너무 진도로 월수는 너무 빨리 나가면 또 숙제할 시간이 없잖아요. 덧셈 볼게요. 덧셈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할 거야. 첫 번째가 삼각형법. 그 다음에 이제 평행다변형법. 뭐가 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택이야, 선택. 선택의 문제지 무조건 이 방법이 더 쉽다, 이건 더 쉽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그냥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물론 저는 얘를 더 많이 쓰지만 얘를 물론 난 뭐 이게 뭐 쓰레기 같은 방법이다 그러면 애초에 책에 소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괜찮은데 저는 주로 이걸 많이 쓰는 편이다. 삼각형법은 뭐냐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꼬리잡기라고 생각하면 돼. 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AB 더하기 A 벡터 더하기 CD 벡터를 하래요. AB 벡터 더하기 CD 벡터를 하래.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 시점이지 종점이지 시점 종점이지. 얘의 머리를 여기다 갖다 붙여요. 꼬리 이어서 간다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AB 벡터는 가만히 있고 여기에다가 CD를 이렇게 붙일 거야. C. 네. 그러면 가장 처음 벡터의 시점과 가장 나중 벡터의 종점을 이어버리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벡터의 덧셈의 결과야. 그렇게 약속한다. 더하기 CD가 바로 AD가 되죠. 이게 덧셈의 삼각형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많더라도 벡터가 되게 많아도 계속 다 꼬리 붙여버리면 되지. 그럼 얘는 언제 편하냐면 뭐가 벡터의 개수가 많이 더해야 돼 내가. 그러면 10개 더해야 돼. 그때도 쉬워. 왜냐면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가장 처음 거랑 가장 마지막 거 10개 갖다 붙였을 때 마지막 거만 이어버리면 된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벡터 뭐 이렇게 됐어. 이거 5개 더하래. 5개 더하라 그러면 내가 이제 갖다 붙이면 돼. A 여기 있네. 여기 갖다 붙이고 지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 갖다 붙이네. 이렇게 갖다 붙이고 지워. 그 다음에 이거 갖다 붙이네. 이렇게 지워. 그 다음에 요거. 됐네. 그러면 가장 처음 거랑 가장 마지막 거 얘기하는 거지. 간단하죠? 그래서 그래서 저 위에 걸 많이 쓴다고. 저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많아도 그냥 가장 처음 거랑 가장 마지막 거 다 갖다 붙인 다음에 꼬리에 붙여서 머리랑 꼬리랑 이어 붙인 다음에 요게 바로 원하는 답이 된다. 이해돼? 이렇게.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주는 경우가 있어. 언제 그 교재에 나와 있어. 뭐냐면 AB 더하기 BC 인 경우에는 얘랑 머리를 이어 붙였지. 알아서 이렇게 줬잖아. 그럼 뭐야? 내가 이렇게 지우고 AC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아까 붙이면 요걸 딱 붙이면 얘랑 처음 마지막 거만 보면 된다. 그럼 AC. 그럼 문제에서 AB 더하기 CD 더하기 DE 더하기 BC 더하기 EA가 뭐냐? 라고 물었어. 이렇게 물었으면 당황하지 말고 머리랑 꼬리랑 이어 붙이라 했지? 머리랑 꼬리랑 이어 붙으니까 이거 CE지? CE? 그지? 그럼 요거만 저를 붙이면 되지?
자리 바꿔. 그러면 AB, BC, CE, EA 여기까지 돼? 그러면 또 이거 붙였네? AC 이거 또 붙였네? AE 이거 또 하면 AA래? 연맥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렇지? 머리꼬리 계속 이거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다. 많아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한 벡터의 덧셈. 요건 이렇게 머리랑 꼬리를 이어 붙이면 된다라는 거. 평행사변형 어떻게 하냐? 내가 결과는 똑같아. AB 더하기 C. 얘는 머리끼리 평행사변형 만들면 돼. 그냥 사변형을 만드는데 만들자. 어떻게 만드느냐? 머리끼리 붙여. 머리끼리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자. 그러니까 머리는 얘가 머리고 시점이고 하니까 시점끼리 이게 붙여. A, B, C 했을 때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당연히 똑같아야겠지. 그치? 얘를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더 쉬운 쪽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더 쉬운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ABCD EF에서 세 대각선의 AD, BE, CF의 교점을 원점이라고 하면 BO 더하기 OF는 BO 더하기 OF는 이렇게 있으니까 OA 이게 F구나. A, B, C, D, A, B, C, D, E, F. 그럼 BO 더하기 OF는 바로 여기서 이리로 가면 되지. B, F. 1번은 2번은 AO 더하기 AB 더하기 AO 더하기 AB네? 네. AO 더하기 AB는 요걸 여기로 갖다 붙이면 AO 더하기 OC랑 같으니까 AC네.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3번 BC 더하기 AF. BC 더하기 AF는 BC 더하기 AF. BC 더하기 AF는 어떻게? 이거를 BC를 이리로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요거랑 요거로 보시면 되죠. 평행을 시켜서. 평행사변형을 본다고 하면 평행사변이니까 A2가 돼 있구나. 3번은 A2구나. A2. 평행사변형을 쓴다 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지? 4번 BO 더하기 AO. BO 더하기 AO는 그렇지? 머리끼리 붙여야 된다고. AO는 여기, BO는 여기. 그래서 요거랑 요거. 그게 바로 요게 요거랑 똑같고 요게 요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4번도 A2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2번 벡터의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이니까 그냥 수랑 똑같아요. 숫자랑 똑같아. 교환 법칙 그냥 바꿔도 되고 A 더하기 B 벡터는 B 벡터 더하기 A 벡터랑 동일하고 교환 법칙 우리가 숫자에서 했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는 A랑 B를 먼저 더하든지 B랑 C랑 먼저 더하든지 상관없다. 이건 뭐 덧셈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덧셈의 성질. 이것도 숫자에서 많이 했던 거라 숫자랑 다르면 우리가 헷갈리는데 지금까지 숫자랑 동일하니까 별로 헷갈릴 내용은 없어요. A 벡터 더하기 0벡터는 우리 숫자에서도 더 하나 많아야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A 벡터 더하기 0벡터는 A 벡터, 0벡터 더하기 A 벡터도 A 벡터,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A 벡터, 역벡터를 더하면 둘이 소거돼서 그냥 0벡터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그냥. L쌤은 좀 새로운 내용이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여기부터는 약간 새로운 내용이어서 좀 쉬었다 집중해서 합시다.